말 한마디라도 발성이 좋고 좋은 목소리를 지녔다면 귀 기울여 듣게 되는 힘이 생기고요. 그래서 아나운서분들이 신뢰감 있는 단단한 발성과 목소리를 지니셨겠죠. 듣는 분들이 편안하고 신뢰가고 듣게 되는 목소리. 그래서 신뢰가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좋은 목소리를 가지면 말에 집중이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발성이 좋고 좋은 목소리를 지녔다면 귀 기울여 듣게 되는 힘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말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분들이 특히 중요한 뉴스 리딩을 하시는 분들이 신뢰감 있는 단단한 발성과 목소리를 지니셨겠죠. 듣는 분들이 편안하고 신뢰가고 듣게 되는 목소리.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좋은 목소리는 나다운 목소리거든요. 나에게 맞는 톤을 잘 찾으시면 목이 쉬지 않고 목에 무리 가지 않고 말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나만의 톤을 찾고 좋은 발성을 내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요, 강의를 하시는 직업,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의 분들, 그리고 또 신뢰를 주어야 되는 직업의 분들, 또 관계에서 호감을 얻으셔야 되는 분들 모두 유리해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들으시는 분들이 편안하셔야 됩니다. 듣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톤을 지니시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악기의 음과 톤을 찾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고음을 내고 싶다고 해서 내 음역대가 고음이 아닌데 계속 높은 소리로 목을 사용해요. 그러면 성대에 무리가 갈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도 어딘가 편안하지 않은 톤으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첼로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러면 첼로는 중저음대의 악기잖아요. 근데 첼로에서 계속 고음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부자연스럽고 듣기 싫습니다. 그 첼로가 낼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음역대의 음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그 악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겠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타고난 고유 음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악기의 고유 음은 어느 음역대에 있을까? 어떤 목소리를 찾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편안한 발성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분은 들을수록 이야기가 포근하고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내 진짜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가시면 좋습니다. 바로 노래방인데요. 노래방에서 자주 노래를 하게 되는 노래의 톤을 기억해 주시면 나라는 사람의 악기는 어느 음역대가 가장 편안하구나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더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손가락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손가락을 목 울 때 얹어보세요. 그리고 침을 한번 삼켜보십시오. 왔다 갔다 움직이는 동그란 것이 있죠? 이게 바로 목 울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부터 다 같이 도레미를 소리내어서 해볼까요? 도레미. 자, 도레미를 하셨을 때 어떤 음을 내었을 때 내가 처음에 손을 댄 위치 그대로 소리가 나는 음이 있을 겁니다. 저는 레 하면 살짝 목 울 때가 올라가고요. 도 했을 때 계속 목 울 때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음을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악기가 낼 수 있는 고유의 음역대 중에 가장 핵심에 있는 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도,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도 그 음으로 일자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저는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가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음입니다. 여기서 훨씬 더 높게 이야기를 할 경우 제가 갖고 있는 악기보다 훨씬 높은 소리를 내는 것이 되겠고요. 도에서 더 낮은 음을 자꾸 낼 경우 제가 갖고 있는 악기보다 낮은 소리로 성대를 무리하게 쓰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의 음을 찾으신 다음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무리하지 않고 여러분의 성대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분이 좋거나 좀 분위기를 띄우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게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대가 무리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어요. 그럼 다시 나의 톤으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여러분의 음역대를 체크하시는 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말을 하실 때 얕은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쉽게 숨이 차고 호흡이 조금 편안하지 않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다, 불안정해 보인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말을 하시기 전에 배에 힘을 주고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호흡을 하실 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복식 호흡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복식 호흡처럼 흉식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배에서 배를 크게 하고 후 뱉는 연습을 하시면서 말을 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소리, 멀리 소리를
소리를 내실 수 있는 발성을 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어려우신 분들께 입 모양을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소리가 답답하게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식 호흡을 안 하고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얕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 안에서 소리를 뱉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뱉는 연습, 침 뱉듯이 툭 하는 연습, 앞으로 멀리 뱉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도 울림 있는 소리를 만드시는 방법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로 입 안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목구멍이 많이 상당히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품을 할 땐 어떤가요? 해보세요. 목구멍이 열리죠? 그러면 목구멍이 열린 상태에서 말을 하는 연습을 다 같이 해보자고요. 한 이후에 안녕하세요 라고 목구멍을 열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동그란 둥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허, 하를 해보세요. 자, 다 같이 허, 하를 소리 내볼까요? 허, 하. 자, 허와 하를 연속으로 하면 혀가 내려가고 뒤에 목구멍이 열립니다. 혀를 최대한 내리고 목구멍이 열린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약간 우리 성악가들처럼 막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입모양이 돼요.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혀를 닫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혀를 열고 목구멍을 열기 때문에 동굴 목소리를 내는데 적합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울림 있는 소리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입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발성을 내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의 호흡인데요. 말의 호흡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은 발성이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말을 수려하게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때 숨을 쉬는 구간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숨을 쉬시는 거예요.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히렌츠입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두 문장을 말할 때 숨을 한 번도 안 쉬었거든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는 히렌츠입니다.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딘지 좀 숨차 보이죠? 특히 발표하실 때 좀 나도 모르게 떨리고 숨차는 목소리를 많이 낸다. 그리고 좀 염소 소리가 많이 낸다 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말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멈추셔야 하는 구간에 반드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그리고 멈춰야 되는 구간에는 잠깐 숨을 멈추는 거예요. 참아보세요. 그러면 이야기를 매번 호흡을 고르지 않고도 내가 갖고 있는 호흡을 최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문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문장을 말을 할 때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숨을 잡고 쉬는 것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한번 잠깐 멈추고 숨을 참고 이야기하는 것과 발성이 크게 달라지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발음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요. 입이 그리고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에 혀와 입이 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 좀 뭐라고? 다시 듣게 되는 좀 웅얼웅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입이 거의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혀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묻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발음이 좋아지는 팁을 소개해드리면요. 말씀을 하실 때 모음에 맞춰서 훈련을 해보세요. 입 모양을 확실히 움직이는 연습 다 함께 해볼까요? 동, 해, 물, 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읽을 때 모음을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입 모양이 확실히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동 할 때는 입을 오를 모아주실 거고 해 할 때는 확 벌리실 거예요. 이렇게 모음만 확실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하셔도 훨씬 더 발음이 빠르게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웅얼웅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입안에서 소리가 머물러요. 그래서 뱉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 해, 물, 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툭툭 뱉는 연습을 통해서 이건 발성뿐만 아니라 발음을 개선하는 방법도 되니까요. 확실하게 모음으로 입을 벌리시고 침을 뱉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발음이 꼬이는 많은 분들은 말씀을 빨리 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빨리 하다 보면요. 프로 아나운서들도 말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하시는 연습을 하시면서 동, 해, 물, 화 이 모음을 확실하게 움직일 시간을 주세요. 말이 빠르면 이 입술이 움직이고 혀가 움직일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데요. 천천히 말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한 발음을 또박또박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 천천히 동해물과 백두산이 모음에 맞춰서 뱉듯이 함께 읽어볼까요? 동, 해, 물,
화, 백, 두, 산, 이, 마르고 닳도록 한번 꼭 해보십시오. 신뢰가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살짝 의식적으로 반톤만 낮추십시오. 높은 소리는요,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살짝 낮은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신뢰를 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톤보다 반톤만 낮춰서 좀 천천히 이야기하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신뢰도를 갖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스피치뿐만 아니라 좀 화술의 내용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야기를 하기 전 앞단에 좀 권위 있는 분의 이야기를 빌려오시는 것도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언인데요. 누군가의 명언으로 특히 되게 유명한 철학자나 학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깊이가 있어 보이면서 훨씬 더 말을 집중해서 듣게 되는 효과가 생기니까요. 때로는 타인의 지식을 빌려와서 후광 효과를 노리는 것도 신뢰감을 높이는 화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말습관들 중에요.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특히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무엇인 것 같다라는 추측성,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확신어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장에 무게를 실기 위해서는요, 습관적인 것 같다를 지향하시고 확신어조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문장이 기신 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말끝을 흐리는 것입니다. 부장님 그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말끝을 흐리시는 분들의 경우 말에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서 좀 신뢰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호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말이 길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호흡이 딸려서 점점 말을 흐리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문장을 짧게 하시는 연습을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부장님,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확인해 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부장님, 전화가 와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연체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과는 말의 집중도와 정확도가 확실하게 떨어지겠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후자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라고 끝까지 들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반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훨씬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말을 만연체처럼 길게 하시는 분들은 꼭 허리를 끊어서 짧게 하시는 연습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말을 아마 길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씁니다를 번갈아 가면서요, 이렇게 제가 하듯이요, 활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요, 주장이 뒤로 갈수록 횡설수설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되게 주장이 명확했어요. 근데 들을수록 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주장이 점점 산으로 갑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프랩 기법입니다. 하버드 설득훈련법에서 사용하는 프랩 기법은요, P, 포인트 주장으로 두 갈식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R, 이유를, 근거를 설명한 뒤에요, example, 예시를 넣어서 구체성을 더해주고요, 마지막 P 포인트 주장을 반복하며 나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기법인데요. 나도 모르게 뒤로 갈수록 좀 횡설수설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제 주장은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장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4단계로 말의 정리에 연습하시는 것 오늘부터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